오늘 사례는 결과적으로 법조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횡령은 단순한 금전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횡령 금액은 35만원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액이고 나중에라도 갚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횡령죄는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피해를 변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전과자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상대방 주장과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사리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찾아내서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안녕하십니까, 웅변입니다. 오늘은 법조인 사이에서도, 특히 판사, 검사, 변호사들, 판사들 사이에서도 1심, 2심 판사들의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하나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사실관계는 이랬습니다. 장국영은 정비공장의 공장장으로 일하면서 정중부 소유의 차량 정비를 맡게 되었습니다. 장국영은 당시 정비 시간을 단축하여 달라는 정중부의 요청에 따라 정중부로부터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정비공장에 비치되어 있던 중고부품을 사용하여 위 차량을 정비하였는데, 이 중고부품은 이전에 정비한 다른 차량에서 분리해서 보관하고 있던 물건이었습니다. 장국영은 정중부로부터 위 차량의 정비대금 280만원과는 별도로 중고부품 대금 35만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위 돈을 이 사건 정비공장의 전무인 박종규에게 줬다가 나중에 돌려받아 이 사건 정비공장의 현장 직원인 서인석, 김은기, 김호중에게 합계 약 25만원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 정비공장에서는 정비 대상 차량에서 분리된 폐고철 자재 및 중고부품의 판매 대금을 공장장 또는 전무인 박종규가 관리하면서 회식비 등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땡땡 공업사의 사업주 허경영은 이 사건 정비공장의 직원들이 중고부품 대금으로 회식을 한다는 사실과 이 사건 부품 대금을 직원들이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사건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장국영이 자신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자 앙심을 품고 10개월이 지나서야 장국영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을 거쳐 장국영은 결국 기소되게 됩니다. 먼저 검사가 우리 의뢰인 장국영 씨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한 이유는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땡땡 공업사에서 공장장으로서 물품의 반출입 및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땡땡 공업사에서 정중부의 차량의 부품 교체비 35만원을 수금하여 위 땡땡 공업사 사업자인 허경영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의 의뢰인 장국영 씨는 항소했고, 항소인은 이랬습니다. 피고인은 정중부가 수리를 의뢰한 차량을 중고부품을 이용하여 수리하고 그로부터 중고부품 대금을 지급받은 후 이를 현장 직원들에게 회식비 명목으로 나누어 주었는데,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이 사건 정비공장의 관행에 따른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범위, 즉 고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즉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 보관자가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합니다. 장국영 씨에게는 타인인 허경영의 재물, 즉 중고부품 대금 35만원에 대한 보관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돈을 써버린 행위를 횡령 내지 반환 거부로 봐서 객관적 구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가 부정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에 2심 재판 과정에서 웅변은 피고인으로 하여금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게끔 하였습니다. 첫 번째, 피고인이 횡령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처음부터 남몰래 자기 혼자서 먹고 말지 이 사건 금원을 전무인 박종규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다. 둘째, 이 사건 정비공장에 중고부품 대금을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없었다면 이 사건 금원이 정비공장 내에 중고부품 판매 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박종규 전무가 피고인에게 돈을 반환할 이유가 없고, 피고인 역시 35만원 중 25만원에 달하는 돈을 공장의 현장 직원들에게 나눠줄 이유가 없다. 셋째, 차량 정비 후 정비 대상 차량에서 분리된 중고부품은 정비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별도로 챙기지 아니하는 한 폐품으로 처리되는 것이어서 그 중고부품 또는 판매 대금의 소유권이 이 사건 정비공장의 사업주인 허경영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더해보면 피고인은 횡령의 인식 없이 이 사건 정비공장의 관행에 따라 중고부품 판매 대금을 사용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행히 2심 재판부는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장국영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것입니다.
장국영 씨는 처음에 횡령죄로 고소당했다는 말을 듣고 허경영이 앙심을 품고 자신을 괴롭힐 목적으로 고소한 것인 만큼 별 문제 없이 잘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자 1차로 멘붕. 그래도 검찰이 잘 알아서 불기소해주겠거니 했는데 거기서도 기소를 하니 2차로 멘붕. 판사님은 그래도 잘 알아서 잘 판결해주겠거니 했는데 1심에서도 유죄 판결. 3차로 멘붕. 장국영 씨로서는 진짜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결과도 결과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듭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합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1심 법원까지 아무도 장국영의 말에 귀 기울여주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억울했고 화병도 났습니다. 오늘 사례는 결과적으로 법조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한 결과가 나온다 해도 실망하지 마시고 참아내셔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상대방 주장과 상대방에게 유리하고 나에게 불리한 말을 하는 사람의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고 사리에 부합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찾아내서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마다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사건 가지고 장난치는 일이 없어집니다. 횡령죄는 일단 범행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는 피해를 변상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범죄가 성립되어 처벌됩니다. 횡령은 단순한 금전사고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사이버 도박이나 사채 등으로 인한 과다 부채자의 경우 횡령의 유혹에 취약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사례의 횡령 금액은 35만 원이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소액이고 나중에라도 갚으면 된다고 하겠지만 전과자 되는 것은 똑같습니다. 특히 업무와 관련해서 보관하고 있던 재물을 횡령하면 가중처벌되니까 꿈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